내 책 한번 내볼까 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가요? 정보가 부족해서 못 쓰는 건 아닐 거예요. 내 상황에는 무엇이 맞는지 기준이 없는 거죠. 책 내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해요. 프로그램은 뭘 써야 하는지, 얼마나 써야 하는지, 표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보면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상황에 딱 맞는 기준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오늘은 그 의문점들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9년째 출판사 운영 중이고 서점에 유통되는 종이책과 전자책, 최근 몇 년 새 핫해진 PDF 전자책까지 제작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릴 거예요. 원고 쓰는 단계부터 디자인과 판매 단계까지 처음 전자책 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만 골라서 제가 직접 답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자책 완성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전자책 주제 어떻게 잡아요? 주제 잡는 게 제일 막막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제 잡을 때 순서를 거꾸로 가요. 상담 오시는 분들 원고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 것, 경험한 것들을 길게 풀어놓은 형태예요. 글 하나하나는 좋아요. 근데 책으로 묶었을 때 독자 입장에서 목차를 보면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 정보인지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독자의 시선이 담기지 않은 겁니다. 독자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뭘 얻고 싶어서 이 책을 집어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책은 저자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는 있더라도 독자를 고객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책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강의, 코칭, 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연결하고 싶다면 그 기준이 달라야 해요. 독자가 책을 덮고 나서 이 사람에게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는 걸 단순히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원하는 걸 내가 아는 지혜를 바탕으로 줘야 해요. 책 한 권 팔아서 인세 몇천 원 받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찾아온 독자 한 명이 수백만 원짜리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려면 주제를 잡는 시점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해요. 주제 잡을 때 이 질문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다음에 뭘 하기를 바라나요? 그 답이 나와야 독자가 관심 가질 주제가 잡혀요. 근데 이 기획을 혼자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본인 서비스랑 책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 글 쓰면서 동시에 설계하기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기획이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공들여 써도 결과가 아쉬워요. 아무래도 책의 성과가 좌우되는 정말 중요한 단계니까요. 원고 프로그램 뭐가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편한 걸로 원고 쓰시면 돼요. 따로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워드, 한글, 구글 문서, 노션 등등 다 가능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피해주세요. 전자책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교정 교열이나 디자인을 별도로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PDF로 원고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편집 작업할 때 아주 곤란해집니다. 편집자 입장에서는 텍스트를 직접 수정해야 되는데 PDF는 그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워드나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넘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얼마나 써야 책이 되나요? 전자책은 A4 기준 20페이지만 넘겨도 충분해요. 종이책까지 생각하신다면 70페이지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근데 사실 분량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자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느냐예요. 20페이지라도 독자의 특정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충분한 조언을 담았다면 그게 좋은 책이에요. 반대로 100페이지여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적혀 있다면 독자는 읽고 나서 남는 게 없다고 느끼겠죠. 그러니 분량을 채우려고 쓰지 마시고 독자의 고민 하나를 제대로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써보시길 권해드려요. 원고 완성이 어려워요. 좋은 방법 없나요? 원고 완성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환경 설정이 안 돼 있어서예요. 주말에 몰았어야지. 내일 더 많이 써야지. 이 생각이 가장 제일 무서운 함정이에요. 오늘 못 쓴 걸 내일로 미루는 게 반복되다 보면 일정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려요.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결국 원고는 컴퓨터 폴더 안에서 잠들어 버리죠. 해결책은 단순해요. 매일 조금이라도 쓰세요. 딱 한 문단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책을 쓴다는 걸 SNS에 먼저 알리고 시작하세요. 주변에 공개하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작은 압박이 생각보다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원고를 다 완성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고는 어떻게 해요? 혼자 할 수 있나요? 퇴고 생각보다 많이들 대충 넘겨요. 원고 다 썼으니까 이제 디자인만 하면 되겠지 하고요. 근데 퇴고가 사실 책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혼자 하기는 제일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유가 뭐냐면 본인 글은 본인이 제일 못 고쳐요. 너무 익숙해서 오탈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어색한 문장도 안 보여요.
내가 쓴 글이니까 그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서 처음 읽는 독자의 마음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맞춤법 검색에는 꼭 한번 돌려보세요. 네이버에 바른 한글 검색하면 검사기가 나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원고를 붙여놓으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 한 꼭지씩 나눠서 돌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출력해서 읽어보세요. 화면으로 볼 때랑 종이로 읽을 때 보이는 게 달라요. 그리고 며칠 묵혀뒀다가 다시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본인 글도 조금은 낯설게 보이거든요. 서체는 뭘 써야 해요? 저는 종이책, 에세이의 경우 본문 서체로 북크크 명조를 많이 써요. 실용서나 정보성이 강한 전자책이라면 프리텐다드도 추천드려요. 가독성이 좋고 깔끔하거든요. 서체 고를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화려한 것보다는 눈에 잘 읽히는 게 중요해요. 책은 오래 읽는 콘텐츠잖아요. 처음 봤을 때 예쁜 서체보다 30분 읽어도 눈이 편한 서체가 좋은 서체예요. 그리고 저작권도 꼭 확인하세요. 무료라고 알려진 서체도 상업적 이용에는 유료인 경우가 있어요. 책은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사용 전에 이 라이센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서체는 대부분 안전하니 권장드리고, 다만 그래도 라이센스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용해주세요. 캔바로 혼자 해도 되나요? 저는 캔바 추천하지 않아요. 캔바가 나쁜 툴이라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 틀 잡기는 확실히 쉬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고가 수정되면 텍스트 양이 바뀌고, 그러면 캔바 안에서 레이아웃이 다 틀어져요. 페이지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줄바꿈도 다시 잡아야 하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저는 인디자인 했어요. 처음에 진입 장벽이 있어 보이지만 원고가 바뀌어도 책 만드는 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 유연하게 대응이 됩니다. 책 한 권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데는 인디자인이 압도적이죠. 캔바로 직접 만들어 봤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완성은 했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맡기러 오시는 분들 꽤 봤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툴로 하는 게 결국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죠. 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표지하면 디자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저는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자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제목이에요. 이 책을 사서 읽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의문을 제목과 부제목이 반드시 해소해줘야 돼요. 제목이 애매하면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구매 안 해요. 반대로 제목이 강하면 단순한 디자인도 힘이 생기죠. 그리고 여백이 중요해요. 시중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깔끔한 배치, 충분한 여백. 이게 사실 책을 만들어 본 사람만 아는 감각이에요. 처음 책 내시는 분들은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내용을 더 담고 싶은 마음에 여백을 줄인다든지 책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배치하다 보면 책이 어설퍼 보여요. 전문적인 느낌도 사라지고요. 표지 하나로 책 전체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AI로 하면 낫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AI로 배경 이미지 정도 만드는 거 좋지만 모든 것을 AI에게 시켰을 때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전자책은 어디서 팔아요? 국내에서 전자책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은 크게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밀리의 서재, 리디 같은 서점 플랫폼들이 있고요. 정식 도서에붙는 ISBN 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 크몽이나 타링처럼 지식 판매 플랫폼을 통하거나 리틀리, 레피드 같은 개인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책을 플랫폼에 올렸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서점에 책이 깔려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 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팔 수 있느냐예요. 그 구조는 유통 단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돼요. 독자가 누구인지, 그 독자가 어디서 이 책을 발견하게 할 건지, 책을 읽고 나서 뭘 하게 만들 건지. 이게 처음 주제 잡을 때부터 설계가 돼 있어야 유통이 의미가 있어요. 유통 채널을 아무리 늘려도 기획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결국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쭉 이야기해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다 적용하시면 전자책 완성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내용을 담은 책인데도 기획이 잘 된 책이랑 아닌 책의 차이는 독자가 바로 느껴요. 기성 출판사에서는 책 하나를 만드는데 못해도 4~5명 정도가 붙어서 작업합니다. 제목 하나, 여백 하나, 목차 구성 하나가 달라졌을 때 이 독자가 받는 신뢰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혼자서 만든 전자책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몇 년 뒤에도 꺼내서 자랑할 수 있는 책, 고객에게 명함처럼 내밀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전문가와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처음 한 번 제대로 만든 책이 몇 년에 걸쳐 내 브랜드를 대신 소개해줘요. 그 무게를 아는 분들은 섣부르게 혼자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전자책 만들기.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엔 진짜 막막하죠.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만 기억하셔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명함이 될 만한 책을 내는 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도움되는 콘텐츠 힘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을 내서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에디터 뷰이였습니다.